아마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교사라는 직업을 권유받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으로부터 교사가 되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교사가 정말 좋은 직업이니까 그럼 남들도 추천하고 하니까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10년 동안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진로 희망 사유에 기재할 때 참고하시겠다고 A4 용지에 희망 사유를 적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숙사에 돌아가서 그 희망 사유에 내용을 적으려고 했는데 몇 줄밖에 적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몇 줄조차 쓰지 못하는 거면 이 교사라는 꿈이 진짜 나의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뭔가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건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내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는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부담 가지지 말고 학교에서 제시해 주시는 활동을 다양하게 다 참여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급 신문에 기사도 써보고 또 학급 캠페인도 해보고 보고서도 써보고 서평도 써보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그걸 취합을 해서 봤더니 제가 썼던 내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인권과 차별 문제에 일관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는 그래서 막연하게 인권 분야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해서 이들의 뭔가 삶과 권리를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치화법 시간에 가족생활과 법이라는 부분을 배웠는데 그 부분을 배우면서 우리나라 법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가 조금 협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서적을 찾아보던 도중에 비혈연, 비혼인 생활 공동체의 법적 지위도 어느 정도 인정해줄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해외 사례를 찾아봤는데 이 생활동반자법으로 인해서 비혼 커플의 지위가 보장되고 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은 동성혼 법제화에 영향을 주면서 성소수자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사회 인식을 견인할 수도 있고 또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뭔가 수립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정책연구원이라는 진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회복지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런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물권과 종차별주의와 관련해서 했던 일련의 활동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동물이 처한 현실 아니면 환경이나 도살 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2학년 때는 생활과 윤리 교과 시간에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을 배우면서 어떤 동물 권리에 대한 철학적인 기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3학년 때는 피터 싱어와 다른 학자들이 썼던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이라는 책을 읽고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찰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인권과 차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사소한 생각들이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사회과학도로서 항상 주변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성찰해 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을 하고 난 뒤에 막상 저에게 가장 가까운 식탁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배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저의 성찰의 범위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차별까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동물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다 채식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때 결심했던 그 채식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관, 태도, 생활 습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동물권과 관련된 활동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저는 면접을 모두 학교에서 친구와 선생님들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면접을 준비할 때 제가 이태 동안 했던 서류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소감문과 메모를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를 뒤집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활동이 끝난 후에 꼭 메모와 소감문을 남기셔서 나중에 자소서나 아니면 면접 준비할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서류를 가지고 친구와 교환을 해서 서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알 수 있었고 또 비슷한 진로가 가진 친구들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 제가 탐구했던 주제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더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과 모의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실제 면접장에서 느낄 수 있는 압박감과 긴장감을 견뎌내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선생님들과의 모의 면접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공부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제도권 내에서 공부를 해 오셨더라면 5개의 선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답을 맞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점수를 올리는 그것만을 공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학생부 종합은 이런 교과적인 점수뿐만 아니라 비교과에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보는 그런 전형입니다. 비교과 영역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부의 의미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인지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를 외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능동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비인지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축제 합창대회에 모든 학생들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서 제가 편곡과 반주를 맡아서 연습을 했는데 이 역할이 되게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 겉으로 보기엔 티가 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귀찮고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편곡을 하면서 친구들 개개인의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지, 또 이 친구는 어떤 안무를 잘 짜는지, 또 이 친구는 뭐 음역대가 어떻게 되고, 또 저 친구는 노래를 정말 잘 불러서 솔로를 맡길 수 있고, 이런 개개인의 특성을 다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비인지적인 측면에서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는 자세도 길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제 개인적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앞에 나서는 걸 엄청 싫어하고 친구도 딱 한 명만 사귀어서 걔랑만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표할 기회도 정말 많아지게 되고, 또 공동체 속에서 해야 하는 활동이 많다 보니까 다른 친구와 소통하고 뭔가 협상하고 설득해야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제 성격 자체가 좀 더 외향적이고 말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진로에 관한 것인데요. 만약에 제가 공부의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 않고 일반 수능 전형이나 교과 전형을 준비했더라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받아서 그 점수에 맞춰서 사범대나 교대에 진학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교사가 되어서 저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대학에 가서 많이 방황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성격적인 측면, 그리고 또 제 진로라는 측면, 이렇게 2가지 측면에서 저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전공 수업으로 사회복지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은 일단은 개론 교재를 먼저 미리 리딩을 한 다음에 교수님께서 주시는 심화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매주 써가야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면서 뭔가 책을 읽고 논문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여전히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기회가 된다면 대학원에 가서 정책 연구까지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 제가 요즘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돌봄이라는 주제인데요. 사회복지 개론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었었고, 아동 돌봄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었었고, 아니면 최근에는 장애인 돌봄, 탈시설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돌봄 노동 전반에 대한 정책을 뭔가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셨다는 점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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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요즘에 안 그래도 힘든 수험 생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서 정말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뭐 의지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한 학기밖에 다니진 않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의 한 학기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밌고 신났습니다. 일단 교수님들이 정말 너무 좋으셨고, 또 동기나 선배님들도 정말 다 너무 대단하시고 존경할 만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